곧장 관리 대행사를 부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정혜준이 먼저 말을 합니다. 회장님, 임대차 관리 업무는 저희 소관이고 조용히 하세요. 정혜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립니다. 회장님, 법은 저희 편입니다. 보자고요. 어디까지 가나? 회장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김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그 법, 오늘은 누구 편일 것 같습니까? 서울의 조그마한 시가지, 평범한 일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끝나가지만 바람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떨고 빵 굽는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 골목 한가운데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자, 67살. 새벽부터 빵집 앞을 쓸고 마른 걸레로 유리창을 닦습니다. 그 손끝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버티며 누군가의 삶을 닦아온 시간의 자국이죠. 그래서일까요? 그 손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오늘은 손주 간식 사갈 수 있겠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바람이 불어 흩날린 빵가루가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굽히며 작은 솔로 그것을 쓸어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성은 담겨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 인근 분식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물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짧은 대화 뒤 순자는 빵집 유리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유리 너머로 진열대의 식빵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살짝 지어봅니다. 내 손주가 좋아하는 모양인데. 말끝에 여운이 남습니다. 잠시 후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울립니다. 검은 SUV가 빵집 앞까지 급하게 들어와 갑자기 멈춰섭니다. 끼익하며 브레이크 밟는 소리에 순자 씨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짙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립니다. 이 빵집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 말끝은 짧고 건방집니다. 그는 바닥을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바닥이 왜 이래? 이게 청소를 했다고 한 거예요. 이러니까 늙은 사람은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늙은이 때문에 아침부터 지저분하잖아. 저리 비켜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죄송하단 말보다 깨끗이 닦아봐. 아, 냄새. 혹시 할머니 옷은 빨아 입고 다니는 건 맞지? 고약한 냄새? 지나가는 개도 이렇게 해. 냄새 나지는 않겠다. 나이 탓하지 말고 내가 뭘 기대하겠어. 역시 늙은 사람 일을 시킨 내가 바보지. 저리 비켜. 짧은 반말에 자식벌 되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아무 말 못하고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다시 물에 적십니다. 두 손이 떨리지만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짜서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물기 섞인 타일 위에 작은 자국이 일어납니다. 순자의 손이 그 자국을 천천히 지워 지나갑니다. 그러다 미끄러운 물웅덩이에 발이 헛디딥니다. 순간 몸이 휘청이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짤그랑. 렌즈 한쪽이 깨지고 그 조각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순자는 안경을 주워들려고 손을 뻗지만 그 앞에서 남자의 구두가 먼저 툭 하고 안경을 차냅니다. 정혜주는 짧게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랬잖아. 손님이 들어오다 다치면 어쩔 뻔했어? 노인이 조심성이 없어서 무슨 일을 잘하겠어. 할머니가 다치는 것보다 손님이 다치면 큰일이니까 앞으로는 더 조심해. 그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SUV 쪽으로 돌아섭니다. 순자는 허리를 숙인 채 깨진 안경을 들고 있습니다. 유리 파편을 닦아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래, 괜찮아. 다 괜찮아. 나만 참으면 다 괜찮아. 주변의 상인들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눈길을 돌립니다. 잠시 적막했던 골목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묵 냄새, 튀김 기름 소리, 행인들의 발자국. 모두 익숙한 듯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흐릅니다. 그때 빵집 문이 딩동 하고 울립니다.
안에서 누군가 뛰쳐나옵니다. 박민수 38살. 트럭기사. 순자의 사위입니다. 그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여기 계셨군요. 반찬 가져왔습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엎드린 순자를 봅니다. 깨진 안경, 흘러내린 걸레, 그리고 서 있는 정혜준.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신 겁니까? SUV 뒤에서 부는 바람이 골목에 먼지를 일으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혜준은 그를 스쳐보며 짧게 대답합니다. 내가 뭘? 난 그저 청소 좀 잘하라 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이야. 민수의 손이 반찬통을 꼭 쥡니다. 민수의 감정이 반찬통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만해라, 민수야. 조심스럽게 순자는 민수의 팔을 붙잡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억눌린 숨을 내쉽니다. 순자는 말없이 바닥에 걸레를 들어 올리고 깨진 안경을 손수건으로 감쌉니다. 집에 가요. 어머니, 둘은 천천히 골목 끝으로 걸어갑니다. 겨울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에 비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순자는 한번 뒤돌아봅니다. 그 골목 빵집 앞.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햇빛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나만 참으면 그만이야.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나만 참으면 끝인 거야. 그 말은 바람 속에 흩어지며 다가올 무언가를 예고하듯 골목 끝에 메아리 칩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낡은 단층집. 벽지는 군데군데 갈라져 있고 액자 속 흑백 사진이 삐뚤게 걸려 있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 소녀의 크레용 그림이 햇빛 아래에서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유리컵에 김을 올립니다. 그 김도 곧 사라집니다. 민수는 순자를 부축해 소파에 앉힙니다. 바지단은 아직 젖어 있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가 갈색 띠를 남겼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벗은 앞치마를 조심스레 접습니다. 움켜쥐었던 손바닥이 하얗게 자국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을 그 사람한테 늘 이렇게 당하셨어요? 그냥 참아야지. 내가 버티면 자네 아내 병원비 낼 수 있잖니. 말은 담담했지만 그 감정은 가슴이 먹먹함이 가슴속을 억누릅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틀 먼지에 손가락을 문지릅니다. 낡은 시계가 짧게 딸깍거립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쓸고 지나갑니다. 부엌에서 전기주전자가 꺼집니다. 민수는 컵을 들어 순자 앞에 놓습니다. 김이 그의 얼굴을 스칩니다. 순자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따뜻함이 손등에 굳은 살을 지나 뼛속까지 번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노크가 3번 울립니다. 세탁소 앞치마를 두른 박인옥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할머니,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매일 새벽마다 그 사람 욕하는 소리 다 들었잖아요. 순자가 가만히 웃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요. 그녀는 비닐에 싼 얼음 찜질팩을 내밉니다. 순자는 고맙다 말하며 무릎 위에 올립니다. 얼음이 천천히 녹아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건물관리사무소 번호를 검색합니다. 손가락을 떨지 않으려 애쓰며 번호를 누릅니다. 귀에 가져다 대자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멈춥니다. 자동응답입니다. 점심시간엔 통화가 어렵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갑니다. 민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음성사서함에 말을 남깁니다. 저는 빵집에서 청소를 하시는 이순자 어르신 가족입니다. 오늘 오전 일하는 중에 어르신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 위협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청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명백한 인격 침해이며 인격 모독입니다.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확인되는 즉시 회신 바랍니다. 끊고 나서도 귀에 기계음이 남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휴대전화 번호를 다시 찾아봅니다.
이름 모를 메신저 단체방 링크가 함께 떠오릅니다. 가입하려면 건물 입주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화면을 끄고 손에 쥔 채로 멈춰 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라. 난 내가 다칠까봐 걱정된다. 민수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한다. 어머니가 다치셨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한테 못 쓸 일도 당하셨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민수는 도로번호 주소를 확인합니다. 근린 건물 등기부 등본 발급 사이트를 열어봅니다. 공인인증, 본인 확인, 수수료 결제. 화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인증 오류입니다. 민수는 카드 뒷면을 들여다봅니다. 마그네틱이 벗겨진 자리.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직접 건물주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다고 바뀌니? 젊은 사람들은 그게 쉽다지만 쉬워서 하는 게 아니죠. 해야 해서 하는 거죠. 말끝이 차분합니다. 그러나 손등의 힘줄은 분명히 일어나 있습니다. 순자는 얼음팩을 주어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놓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손수건이 그것을 조용히 받아냅니다. 박인옥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숨을 고릅니다. 그녀는 가게 앞 CCTV 각도를 떠올립니다. 빵집 쪽은 사각지대입니다. 지난달 한 번은 각도를 바꾸려다 민원 들어온 생각이 납니다. 그 민원이 누구였는지도 떠오릅니다.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다뭅니다. 그렇지만 내세울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민수는 다시 전화기를 듭니다. 경찰서 민원 상담 번호를 눌렀다가 손을 멈춥니다. 처벌의 절차, 고소 요령, 증거 확보. 목록이 화면을 채웁니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끕니다. 고소장을 내는 일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 같은 속도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눈이 한 번 흔들립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새벽에 혼자 나가지 마세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일을 해야지. 일이 끊기면 자네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하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쉬는 건 일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잠깐 쉬는 거예요. 순자는 대답 대신 손끝만 가만히 움찔한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오래된 달력으로 향합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3번, 파란 동그라미가 1번. 병원 예약일과 손녀 어린이집 발표의 날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겹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박인옥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본다. 어머니, 제가 가게 CCTV 각도 바꿀게요. 다음엔 골목까지 보이게. 순자는 짧게 대답한다. 정말 괜찮다니까.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괜찮지 않아요? 이번 제가 봤잖아요. 다음엔 확실히 화면에 잡힐 수 있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엔 묵직한 정적만 내린다. 주전자의 전원등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민수는 소파에 몸을 맡기며 천천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엔 말로 다 못한 하루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시선이 장모의 손으로 내려갑니다. 세월이 갈라놓은 금이 손등에 편지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살아왔다는 것, 견뎌왔다는 것, 지금도 견디고 있다는 것. 세상은 왜 늘 힘없는 사람을 시험하죠? 그 말은 빈 방을 한 바퀴 돌고 책장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낡은 서랍을 열고 투명 파일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보험증권, 진료비 영수증, 납부 확인서가 차곡차곡 들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서류를 한 장 더 끼워 넣습니다. 오늘 날짜가 적힌 메모입니다. 관리사무소 녹음 메시지 접수. 목격자 박인옥. CCTV 각도 조정 날짜 확인. 자신이 할 일을 적습니다. 다시 읽어보고 확인합니다. 혹시 잃어버릴까봐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순자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물기가 마른 유리 표면 위로 거실 불빛이 어렴풋하게 번져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그 반짝임을 바라본다. 예전에는 어둠 속이 더 편했었는데
요즘은 환한 곳에서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나쁜 일은 밝은 데서 말해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민수야, 네, 내일 나도 같이 갈게. 어머니는 쉬셔야죠. 계속 쉬면 나태해지고 일하기 싫어져서 안 돼. 이번엔 같이 가자. 말은 여전히 차분합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깨가 한번 들썩였다가 내려갑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잠시 고요가 머뭅니다. 거실의 벽시계가 딸깍하고 울립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창밖이 서서히 푸른 빛으로 잠기고 골목 끝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창문을 닫습니다. 스며들던 찬바람이 사라지고 정적만이 남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습니다. 민수는 적힌 항목들을 조용히 읽어내려갑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 연락, 건물 소유 확인, 기록 보관, 도움 요청. 잠시 멈춘 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기억을 증거로 남긴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심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자 또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벽에 금간 액자를 반듯하게 고쳐겁니다. 사진 속 오래된 얼굴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선 뒤 액자 아래 놓인 손녀의 그림을 살며시 어루만집니다. 그래, 나도 내일 조금만 더 용감해질게. 집안에 작은 숨소리가 모입니다. 그 숨소리가 내일을 밀어올립니다. 문밖 골목에서 누군가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는 닫히고 다음 장의 문이 삐걱 열립니다. 그리고 조용한 결심이 방 안에 놓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작은 방문을 조심스레 엽니다. 먼지 냄새와 비누 냄새가 뒤섞여 오래된 공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서랍은 낡아 첫 손잡이가 헐겁습니다. 이불을 털고 옷을 정리하고 바닥 가장자리를 쓸어냅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겨울빛이 스며듭니다.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벽 모서리에 액자가 비스듬히 걸려 있습니다. 나사가 풀린 채로 한쪽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끌어와 조심히 내립니다. 액자 뒤 종이의 모서리가 살짝 솟아 있습니다. 먼지에 덮인 봉투 하나가 손끝에 닿습니다. 봉투 표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첫 장은 신문 스크랩입니다. 테이프 자국이 누렇게 말라붙어 있습니다. 활자 몇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선 사고, 시민 한 명의 용기로 12명 구해. 날짜는 10년 전 겨울. 지하철역 플랫폼 사진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구급대 조끼, 노란 테이프, 웅성거리는 군중. 민수의 숨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 장은 편지입니다. 질 좋은 엽서, 피라비 고른 정자체. 보낸 사람의 이름이 또렷합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평생 감사드립니다. 강서교통 회장 김도윤. 민수는 이름을 따라 조용히 되뇌어 보지만 입술이 순간 굳어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골목, 빵집, 검은 SUV, 새 주인. 그 모든 그림 뒤에 있던 원래의 주인이 떠오릅니다. 강서교통, 대기업, 건물 보유. 점들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그는 거실로 걸어 나옵니다. 순자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습니다. 전기장판이 은은한 열을 올립니다. 민수가 봉투를 내밉니다. 입술이 순간 굳어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오래된 거지. 그냥 종이. 여기 김도윤 회장 이름이 있어요. 그래, 아는 사이셨습니까? 몰라. 내가 신고만 했을 뿐이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컵의 금간자리를 엄지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그녀는 기억을 꺼내듯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열애전, 겨울, 퇴근길에 역계단을 내려가는데 플랫폼 서쪽에서 비명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립니다. 순자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영무실 방향으로 달립니다. 비상배, 신고, 정확한 위치, 차량 번호, 승강장 방향.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이고 발이 따라갑니다. 그녀는 선로 쪽을 바라보며 손짓합니다. 저쪽 세 번째 칸. 움직이지 마세요. 기억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춥니다. 손에 든 스크랩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말을 참으려 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숨기셨어요? 나는 대가를 바라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 알리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보답을 바란 게 아니야. 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이용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짧은 대답이 방안을 천천히 가릅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오늘 장모님의 인격 모욕과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를 당하는 모습이 10년 전의 용기가 한 화면에 겹칩니다. 두 장면이 섞이며 가슴이 저려옵니다. 순자는 그저 미소를 보입니다. 미소엔 자랑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온 날들의 체온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목덜미에 걸린 스카프를 고쳐 묶습니다. 손끝이 느리지만 망설임은 없습니다. 민수는 테이블에 신문과 편지를 나란히 둡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파일 이름을 정갈히 붙입니다. 기사 스크랩, 10년 전 사진, 감사 편지, 강서교통, 파일. 그는 추가 메모를 씁니다. 사건 키워드, 연도, 발신자, 수신자 장소. 그리고 가장 밑줄을 굵게 긋습니다. 연결고리, 김도윤, 현재 빵집 건물 소유자? 방안 시계가 짧게 딸칵 울립니다. 해는 어느새 완전히 넘어갔고 커튼 사이로 남은 빛이 바닥에 길게 스며들며 민수는 커튼을 닫지 않습니다. 어둠이 스며드는 시간. 빛이 사라질수록 메모의 글자들이 또렷해집니다. 그날 밤 그는 끝내 잠들지 못합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가 끄기를 반복합니다. 민수는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해 봅니다. 김도윤, 강서교통, 사회공헌재단, 연락처, 보도자료. 수많은 결과가 올라오고 그중에서 그는 하나의 메일 주소를 찾아냅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한 문장씩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10년 전 한 시민이 당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당신이 소유한 건물 앞에서 인격 모욕을 당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는 마지막 문장을 지웁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게 문장을 수정합니다. 증거 목록과 사실만 남기고 시간, 장소, 이름, 자료, 첨부. 메일에 제목을 작성합니다. 10년 전 감사 편지 수신 관련 문에 보내기 버튼 앞에서 주춤거립니다. 보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안 보내면 또 어머니는 힘들겠지만 다른 상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잠깁니다. 민수는 한번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뒤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작은 진동이 손바닥에 스칩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선택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 맞는 걸까? 전등이 살짝 흔들리며 깜빡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순자가 방문을 살짝 엽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습니다. 민수야, 아직 안 자니? 네. 아직. 민수야,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네. 문이 조용히 닫힙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민수는 화면을 켭니다. 보낸 편지함을 확인합니다. 첨부 파일이 제대로 붙었는지 한 번 더 봅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 기사 제목에 머뭅니다. 한 명의 용기?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하나의 용기가 또 하나의 용기를 깨우는 순간, 그 순간이 지금이라는 확신이 아주 조금 생깁니다. 창밖에서 늦은 버스가 지나갑니다. 헤드라이트가 벽을 스치고 금간 액자의 그림자를 길게 끌고 갑니다. 민수는 액자를 반듯하게 세웁니다. 나사 하나를 더 조입니다. 사진이 수평을 잡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습니다. 내일의 동선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재단 사무실, 관리사무소, 입주자 명단, 그리고 김도윤에게서 올지도 모를 회신. 민수는 마지막으로
메모의 빈칸에 한 줄을 적습니다. 기억을 현실로 데려온다. 그는 조용히 불을 끕니다. 방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생각은 오히려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알림음 하나가 어둠을 가릅니다. 새 메일 도착. 보낸 사람 강서. 민수는 숨을 멈춥니다. 화면을 열려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한 통의 회신이 관계와 목표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 날의 문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립니다. 하람복지재단 1층.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민수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짧게 울립니다. 로비는 조용합니다. 접수 데스크 위 재단 소식지가 가지런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건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짓다가 봉투 속 이름을 보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이름? 이 봉투는 뭐죠? 당신들이 쓴 감사 편지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내선 전화를 움켜줍니다. 민수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말을 합니다. 회장님, 10년 전건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백발의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나옵니다. 회색 카디건, 얇은 담요, 그러나 눈빛은 맑습니다. 김도윤. 민수는 신문 스크랩을 펼칩니다. 테이프 자국이 빛을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혹시 이분을 기억하시죠? 그때 선로에서 밀려난 회장님을 끌어낸 사람입니다. 이 순자 씨. 네, 지금 당신 건물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인격 모욕과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잘릴까봐 말도 못하고? 김도윤의 손이 떨립니다. 담요 끝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숨을 고릅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비서. 네, 회장님. 그 사람 당장 데려와요.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직원들이 바빠집니다. 차량 배치, 연락, 확인. 민수의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또렷해집니다. 1시간 뒤 시장 골목. 검은 승용차가 빵집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자 휠체어가 조심스레 내리고 회장님이 휠체어에 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정혜준의 SUV가 맞은편에 멈춥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눈살을 찌푸립니다. 순자는 빵집 출입문에 서 있습니다. 앞치마 끈을 정리하며 고개를 듭니다. 김도윤과 눈이 마주칩니다. 짧은 침묵, 오래된 시간들이 단숨에 오갑니다. 이순자 씨. 네, 그때 선로에서 손을 내밀어 저를 구해 주신 분 다시 감사드립니다. 아, 회장님, 그랬지요. 그러나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김도윤은 말끝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더 세게 줍니다. 그는 곧장 관리 대행사를 부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정혜준이 먼저 말을 합니다. 회장님, 임대차 관리 업무는 저희 소관이고 조용히 하세요. 짧은 한마디가 골목을 멈춥니다. 김도윤은 비서를 바라봅니다. 최근 민원, 청소 불량, 폭언 내역 전부 조사되었나요?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건물 매각에 대한 서명자는? 대부분 건물 내 세입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넘깁니다. 서명, 필압, 날짜, 모두 같은 펜, 같은 잉크, 같은 서체, 같은 시간대. 이건 한 사람이 썼습니다. 정혜준이 웃어 넘기려 합니다. 골목이 좁아 필기구가 같을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럼 CCTV를 보자고요. 관리 대행사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혜준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서 폭행과 모욕은 사생활이 아닙니까? 민수가 휴대폰을 켭니다. 어젯밤 메모, 오늘 낮 통화 기록, 빵집 맞은편 카메라 사각 표시. 그는 건물 모서리를 가리킵니다. 거기 작은 돔 카메라. 각도가 위로 젖혀져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꿨는지는 로그 기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김도윤은 비서를 본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돌린다. 관리 대행사 직원에게 짧은 지시가 떨어진다. 접속 기록을 지금 확인해 주세요. 정혜준이 팔을 휘저으며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골목 사람들을 훑습니다. 다들 장사하세요. 구경 났어요. 오해니까.
걱정 말고 장사나 하세요. 그때 세탁소. 박인옥이 앞치마를 잡고 나섭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오해 아닙니다. 새벽마다 들었습니다. 욕하는 소리요. 제가 목격자입니다. 늙은 손 치워라고. 잴 수 없다고. 목격자라고요? 녹취라도 있습니까? 정혜준이 비웃습니다. 인옥이 휴대폰을 틉니다. 인옥의 휴대폰에는 그 간 벌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짧은 침묵. 민수의 시선이 순자에게로 갑니다. 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래 닦인 유리처럼 맑습니다. 비서가 달려옵니다. 인쇄물이 손에 들립니다. 회장님, 카메라 각도 변경. 사용자 아이디 관리대행사 총괄 계정입니다. 변경 시간은 한 달 전 새벽 4시 12분. 도대체 왜? 김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집니다. 관리대행사 책임자가 말을 더듬습니다. 회장님, 보안 때문에 그리고 취약한 장소, 위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누가 지시했나? 답이 없습니다. 정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민수가 한 걸음 나섭니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정혜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여기가 누군데 명령을 해요? 난 합법적으로 임차인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운영 안 합니다. 구석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순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앞치마끈을 풀어 접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끗이 닦은 바닥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동했고 관리대 행사의 책임자라는 권위로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매일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았고 그렇지만 당신은 매일 우리 같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짓밟았잖아요. 순자의 말이 끝나는 순간 골목이 조용해진다. 빵 굽는 기계 소리마저 멈춘 듯하다. 공기가 얼어붙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한다. 그때 그의 얼굴에 후회와 분노가 한꺼번에 스칩니다. 내 이름이 달린 건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늦게 알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윤은 결심한 눈으로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관리대행과의 계약 과정을 모두 철회하고 즉시 전면적인 감사와 CCTV 원본 회수, 필기 감정 의뢰하세요. 네. 회장님, 정혜준 씨와의 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대행에 대하여 특약 위반 및 인격권 침해 사유로 해지 통보합니다. 정혜준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립니다. 회장님, 법은 저희 편입니다. 보자고요. 어디까지 가나? 회장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김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그 법, 오늘은 누구 편일 것 같습니까? 정혜준 씨. 한편 서류가 오가고 팩스 소리가 겹칩니다. 비서는 휴대용 프린터에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종이가 천천히 밀려 나옵니다. 골목 바람이 종이 모서리를 흔듭니다. 민수는 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안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다가 듭니다. 그녀의 눈이 김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탁 하나만 더. 말씀하세요. 나 같은 사람 아직도 이 상가내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 나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김도윤의 입술이 굳게 다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 제 이름이 붙은 곳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꾸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순간 정혜준이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어딘가 신호를 보냅니다. 흐릿한 손짓. 관리대행사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뒷골목으로 빠집니다. 민수는 눈치챕니다. 증거를 옮기려 합니다. 비서님, 뒤쪽 출입문. 비서가 경호 인력에게 눈짓합니다. 짧은 지시가 떨어지고 발소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가방이 회수됩니다. 잠금 장치가 채워지고 봉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긴장이 풀린 민수의 어깨가 내려갑니다. 정혜준이 되돌아와 마지막으로 회장님 앞에 섭니다. 회장님,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당신은 감정이 없으니 오늘 이렇게 무너집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게 파문을 남깁니다. 침묵.
그리고 박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쪽에서 시작됩니다. 분식집, 야채가게, 세탁소. 골목의 손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박수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김도윤이 휠체어를 돌립니다. 순자 앞에서 멈춥니다. 내가 져야 할 빚이 또 있었네요. 사고의 빚은 잊어도 됩니다. 오늘의 빚은 다 갚은 것이죠. 감사합니다. 민수의 눈이 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주먹이 아니라 펴진 손으로 이날의 끝을 만집니다. 골목 위로 저녁빛이 번집니다. 간판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세계가 뒤집힙니다. 배신은 드러났고 희생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남은 것은 바꿀 시간입니다. 며칠 뒤 시장 골목의 이른 아침입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속에 은근하게 스며듭니다. 간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새 햇살이 유리 진열대를 부드럽게 적십니다. 바닥에 뿌려둔 물이 얇게 퍼지며 반짝입니다. 이순자는 걸레질하던 손을 잠시 멈춥니다. 손끝에 오래된 상처가 오늘은 이상하게 덜 아픕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마치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남자가 조심스레 내립니다. 휠체어가 바닥을 스치며 빵집 앞에 멈춥니다. 김도윤입니다. 그는 이곳에 오는 것이 참 오랜만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먼저 짧은 한숨을 쉽니다. 시장 소음이 한순간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이순자는 걸레를 든 채 굳어섭니다. 새벽 바람이 그녀의 무릎을 스칩니다. 김도윤은 다가와 천천히 허리를 숙입니다. 사람들의 숨을 죽이며 모두가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때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제 이 건물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입을 막고 누군가는 손에 들던 빵 봉투를 떨어뜨립니다. 순자는 여전히 걸레를 쥔 채 멈춰 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낯설고 너무 커서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듭니다. 새벽빛이 그의 눈을 스칩니다. 강해 보이던 눈 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보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골목에서 다시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기억 속 비냄새가 섞였던 어느 겨울밤. 넘어졌던 자신에게 따뜻한 손수건과 빵 한 조각을 건넨 사람. 바로 이순자였다. 순자의 손끝이 흔들립니다. 그 손은 이미 수많은 삶을 닦아낸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 일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말을 이어갑니다. 전 그날 그냥 사람이니까 한 일입니다. 도윤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 짧은 사이에 세월이 지나갑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아무나 하지 않죠. 순자의 눈이 붉어집니다. 그 순간 햇살이 유리 진열대를 스쳐 반짝입니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이름이 빛을 찾는 것처럼 누군가 작은 박수를 칩니다. 곧이어 주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소리는 크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줍니다. 순자는 걸레를 내려놓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오래 버텨온 무게를 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끝이 골목 끝까지 번집니다. 햇살 사이로 무엇인가 가볍게 흩어집니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난 듯 누군가를 돕는 작은 손길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선행은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옹기 쉼터였습니다.